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농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공서로부터 관련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올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영상 특히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반듯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서류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에 대한 의무를 통지하는 관공서의 공문이에요. 올 7월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서 소유자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건이고요. 소유한 농지를 1년 안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대상 농지로 분류된다는 안내장 형식의 경고문입니다. 자, 이게 안내장 같은 형식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처분 명령 대상 농지가 되면 6개월 후부터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농지법의 내용을 약간만 보고 가겠습니다. 법조항을 다 따져보면 복잡하니까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에 의해서 방금 보신 그 안내문을 받게 되고요. 안내문을 받은 지 1년 안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같은 법 11조에 의해서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 후에 다시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행 강제금의 규모예요. 원래의 규정은요. 토지가액의 20%였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7월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 금액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 이렇게 바뀌었어요. 1회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고 실제 시세가 1억 원인 농지라면 2,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하는 거죠. 4년이면 농지의 실제 가격만큼 됩니다. 한참 떠들썩했던 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가 있었죠. 그 이후인 작년 7월에 농지법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전수조사가 확대됐고요.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답이지만 실제로는 방치되고 있는 농지들의 안내문이 발송되기 시작했어요. 내용으로만 본다면 땅 투기꾼들 쌤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올해 제가 상담했던 건들을 보았을 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70대의 부친이 50세 정도의 아들에게 작년에 증여한 농지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은 아드님은 현재 사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바로 농사를 짓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5, 6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친에게 증여를 받은 지 1년 정도 된 올 7월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처음에 보신 것과 같은 그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내년 7월까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대상 농지가 되고요. 다시 6개월 안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농지의 공시가는 약 2억 원인데요. 제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약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분이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때 농사를 짓던 땅이고 아버지가 농촌을 떠나서 서울로 오면서 그동안은 세금만 냈습니다. 방치되었던 땅이죠. 지방에는 이런 농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전답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산인지 들인지 경계도 없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작년에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아들은 1년 반 후부터 매년 1억 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맞는 상황이 된 거죠. 농사를 짓기에는 정년이 몇 년 남았고 매각을 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헐값에 내놓으면 팔리기야 하겠지만 누구도 본인 재산을 땡처리하기는 싫겠죠. 이 땅의 소유자는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할아버지 때 농사를 짓던 땅이 아버지를 거쳐서 본인에게 왔는데 그 세월 동안 주변이 개발되면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고 토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증여를 받았고 실제로 정년 후에 농사를 지을 계획도 있지만 이행 강제금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는 의문이죠. 실제로 매각을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현재까지 매수 문의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도 시기이지만 농지는 아파트처럼 뚝딱 팔리는 물건이 아니죠. 헐값에 급매를 하기에는 아깝고 정년 때까지 가지고 있자니 이행 강제금으로 다 뺏기게 생겼고
이런 상황을 구제해주는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럴 때는 공시지가로 매수하도록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액이 더 적은 아주 특수한 상황의 농지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적은 금액인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어요. 해당 토지는요, 헐값에 급히 팔기에는 좀 아까운 땅입니다. 비교적 쉽게 자경을 인정받으면서 퇴직 때까지 적은 노동력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방치된 농지는 경계가 애매해져서 측량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 현장을 가보니까 농지의 일부분에 다른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규정대로라면 해당 토지에는 내후년 3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3월에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 4월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규정상 취소가 안 됩니다. 땅이 얼어붙는 겨울철을 감안한다면 이 농지는 내년 중에 농사를 짓는 모양새로 만들어 놓아야 해요. 내년 봄에 누군가가 다시 작물을 심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 겨울 동안 해당 주민을 찾아서 협조를 구해야 하고요. 맹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안면도 잘 터놓아야 하고 올 겨울과 내년 1년 동안 할 일이 정말 많겠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초보 경작인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농사 짓는 흉내라도 내기에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보상금을 노린 대규모 농지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고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농지법이 개정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 불똥이 엄한 곳으로 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물론 투기는 근절되어야 하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매각하는 게 합당하죠. 하지만 현재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요청하면 헐값을 제시합니다. 혹시라도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보시고 각자 대비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은 농지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10조와 11조, 63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